부산의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정부가 어제 부산에 남아있던 3개구, 즉 해운대, 수영, 동래구를 조정 지역에서 모두 해제한 건데요. 당장은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산 해운대와 수영, 동래구 3개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구의 주택 가격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과 다음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해운대와 남수영, 기장군 등 7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이 모두 해제된 겁니다. 일부 해제일 때만 하더라도 지역 경기가 조금은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면 해제 이후에 여건은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거지로 인기 높은 이들 3개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띨 걸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0주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최근 3년 사이 매매량도 반토막이 나는 등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를 받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 등도 풀리면서 지역의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거란 분석입니다.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대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를 못했었던 이제 수요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는 이 3개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부산의 주택 시장을 견인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규제가 풀린 부산 부동산 시장에 투기성 역외 자본이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할 우려도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최근 야생 멧돼지들이 부산 주택가에 잇따라 출몰하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만 20마리에 가까운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면서 경찰이 총을 쏴 사살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멧돼지 위협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라곤 사살하거나 포획하는 게 전부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남구 대연동의 한 주택가. 순찰차에 들이받친 멧돼지가 골목길로 도망갑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뒤쫓더니 결국 실탄을 발사합니다. 네, 멧돼지는 바로 이곳에서 경찰 총에 맞아 사살됐는데 당시는 아이들 등굣길이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저 밑에 딱 오니까 막 총살이 막 세방 소리가 나대. 몇십 년, 50년 살았는 동네 처음. 하루 사이 부족한 먹이를 찾아 부산 주택가로 내려온 멧돼지만 18마리에 이릅니다. 올해 멧돼지 도심 출몰 신고 건수는 100여 건으로 대부분 산 및 주택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멧돼지 출몰 장소를 살펴보면 금정산과 백양산, 구덕산 주변 지역은 특히 멧돼지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 위협에 대한 대책이 나타나면 사살하거나 포획하는 식의 사후 대응뿐이라는 겁니다. 환경부와 서울대 연구진이 작성한 야생 멧돼지 관리 방안 보고서입니다. 멧돼지 수와 서식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서식지 보존과 적정 개체수 유지, 그리고 상습 출몰 지역에는 멧돼지가 넘어오지 못하게 1.5m 높이 담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부산은 상습 출몰 지역 관리는커녕 멧돼지 개체수와 산속 서식지 위치조차 아예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식지 부분에 대한 것 자체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보호가 돼야 될 부분이 서식지 관련일 건데 지금은 그 멧돼지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주시는 사항도 아니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 제곱미터당 멧돼지 개체수는 5.2마리로 해마다 느는 상황. 멧돼지 도심 출몰이 잦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우리나라를 활보하는 일본의 화로차, 국민청원은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졌는데요. 한 업체가 이 화로차를 이용해서 일본산 수산물을 밀수입했던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세관의 관리 감독책에 허점이 확인된 겁니다. 임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A업체는 올해 4월 화로차에 일본산 조개류를 실어서 우리나라로 수입했습니다. 당시 부산 본부 세관에 신고한 수입량은
7톤. 하지만 A업체가 실제로 수입한 양은 9톤이었습니다. 일본산 조개 2톤을 밀수입한 겁니다. 정식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할 땐 반드시 세관에 생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검사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이런 검증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심각한 건 이처럼 검증 안 된 일본산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됐을 가능성입니다. 세관 측은 A업체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밀수입한 조개가 전량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된 양이 밀수량인 2톤 맞냐고 따져 묻자 그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합니다. 중량이 아주 의미가 없는 중량 그 차이는 있지만 그게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2톤인데 1톤만 폐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폐기물 업체에 직접 그 수사를 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아가 화로차를 통한 일본산 수산물의 밀수가 얼마든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화로차에 실린 수산물의 경우 세관이 아닌 이른바 검량업체가 밀수입된 양이 없는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 검량업체만 눈을 감으면 얼마든 밀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로차는 지난 2016년 613대에서 지난해 1,581대로 2.6배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의 다문화 결혼이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소식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다문화 인구 동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 다문화 혼인 건수는 1,151건으로 전년도보다 8.8% 늘었습니다. 연간 기준 부산의 다문화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인 건 2009년에서 2010년 이후 처음인데요. 다만 지난해 부산의 전체 혼인 건수에서 다문화 결혼이 차지한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30일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작업자가 4m 높이 안전 발판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이 단순 추락사로 판단해 부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주변에 CCTV가 없었지만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단순 추락사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옛 미월드 부지의 호텔 인가가 결국 취소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시영구 밀락동 옛 미월드 땅에 추진되던 호텔 건립 사업 인가가 어제부로 공식 취소됐다고 하는데요. 부산시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필요한 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며 호텔 건립을 하기 위해선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미월드 부지를 인수한 사업자가 호텔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발 방향 또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용호동 일제포진지 관광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인데요. 부산시는 올해 3월 부산의 동굴과 지하시설 7곳을 현장 조사한 뒤 관광 자원화를 검토했지만 남구 용호동의 일본군 포진지에 대해선 개발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구가 매몰된 데다 내부도 방치된 상태여서 지금 당장은 관광 자원화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기대와 오륙도 인근에 방치된 용호동 포진지는 1930년 완공된 인공동굴로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 600명을 동원해 만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는 더 강한 한기가 몰려오겠습니다. 입동인 내일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남부지방은 대기질 보통 수준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구름이 차차 거치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한 곳이 많은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9도, 양산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절기답게 내일부터는 기온이 떨어져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조금 더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 글로벌 벤처 투자쇼가 오늘 오후 1시 조선호텔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부산 테크노파크 주최로 열리는 올해 벤처 투자쇼에는 투자자와 벤처기업에서 15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번 투자쇼에서는 창업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기조 강연과 기업 설명회,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글로벌 투자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7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기념 행사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장의 포상과 명예소방관 위촉, 기념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제9회 연안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안 관리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연안 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소통을 넓히게 됩니다. 연안 포럼은 연안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안 관리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시 위원회의 셀프 용역 실태와 방만한 운영 실태 보도해드렸는데요. 전체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확인했더니 같은 이름이 여기저기 숱하게 등장합니다. 한 명이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2중, 3중, 중복 위촉된 건데요. 부산시가 이런 위원회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했는데 관련 위원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조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 구성된 부산시 일자리위원회입니다. 민선 7기 야심차게 출범해 그동안 3차례 회의했지만 일자리 시책 보고하고 위원들 한마디씩 한 게 거의 전부입니다. 지자체 최초로 지역 상위와 협업을 해서 일자리 1만 개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 위원회의 위촉직 외부 인사는 19명, 이 중 13명, 70% 가까이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직을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2중, 3중 중복 위원들입니다. 부산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들의 위원회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일부 미공개 위원회를 제외한 부산시 위원회 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3,400여 개 위원 자리 가운데 49%가 2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로 채워져 있고 이 중 93명의 인사들이 4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돼 661개 위원회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복 참여를 제한한 관련 조례가 무색합니다. 아는 사람 위주로 하고 그런 사람들이 풀이 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풀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 명이 여러 군데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올 초 부산시가 방만한 부산시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밝힌 이후 실태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했지만 정작 부산시 정책 연구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 개혁에 제동을 건 모양새입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용역비가 예산으로 확보되어야지만이 좀 적절하고 또 혁신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해 부산시 위원회 위원 중 5명은 무려 20년 넘게 위촉직 위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하면 쭉 하는 그냥 직업이 위원인 셈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한 주간 지역 문화계의 각종 전시와 공연 소식 알아보는 문화산책입니다.
오늘은 부산 출신 청년 작가 4명의 전시회와 또 원로 조각가의 전시회 2곳을 소개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자리 잡은 구조물이 관람객의 눈길을 끕니다. 작가는 자신의 집 주변 동네를 돌며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구해온 독특한 소재로 현대인의 공허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느꼈던 불안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조차도 어떤 계속 이사나 버려진 집들을 통해서 항상 안식처를 잃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집을 통해서 불안한 구조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란히 선 여러 개의 저울이 하나로 연결된 철판을 함께 받들고 있는 모습은 현대인의 삶 속에서 조직과 개인, 역할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깊은 밤, 꿈처럼 몽환적인 분위기의 야경은 작가가 사막을 직접 여행하면서 경험한 풍경들입니다. 동양 인쇄술의 꽃으로 불려지는 수인판화는 중국의 전통 판화 기법으로 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해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들을 맑고 투명한 느낌의 색으로 풀어냈습니다. 빛의 샘으로 이름지어진 설치 작품에서는 형형색색의 빛들이 마치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엿보기로 이름지어진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현대인의 호기심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 추상조각계의 원로 김청정 선생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부산에서 전시회를 가집니다. 1960년대 이후 거의 10년 주기로 작업의 주제를 바꿔가며 실험과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입체와 평면을 통해 압축과 절제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자연 생태계와 환경 속에서 일상에서 새겨진 심상 풍경을 세련된 현대적 감성으로 심플 모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순을 앞두고 있는 작가가 보여주는 다양한 주제와 작품 소재, 그리고 독특한 표현 방식을 보다 보면 단순함의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는 지난해보다 3천여 명 감소한 3만 901명의 수험생이 시내 59개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릅니다. 시험에 앞서 하루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시험장 배치도를 통해 건물 밖에서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장에는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반입이 금지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14일 시험 당일에는 관공서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등 직장인의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연제경찰서는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온 혐의로 50대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필리핀의 한 지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인출책들에게 대포통장 모집과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5월 인터폴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돼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머무르면서도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이용해 계속 범행을 지시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사단독 재판부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 홧김에 책상 유리를 부순 뒤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초쯤 자신의 집에서 게임을 하다 마우스로 책상 위에 있는 유리를 부순 뒤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물 손괴와 협박 부분을 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창원 LG와의 홈경기에서 71대 82로 지며 2연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서 KT는 1쿼터 잇따라 석점슛 3개를 터뜨리며 23대 19로 넉점차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3쿼터부터 리드를 빼앗긴 KT는 4쿼터 들어 LG에 연속 석점슛을 내주며 결국 9점 차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해운 항만 환경 여건 속에서 미래 10년 부산항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제7회 부산국제항만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부산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30여 개국 600여 명의 해운 항만 물류 전문가와 경제학자,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원양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오늘 부산해양수산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사 분야 전문가들이 선사 경영자와 안전관리자, 선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이 같은 사고의 방지 대책 등도 설명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감천항과 북항의 입출항 항로에서 원양어선 충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산시가 25년간 2개 자치구로 분리돼 있던 대우 금사아파트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5년 준공된 대우 금사아파트는 그동안 단지가 금정구와 해운대구로 분리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번에 금정구 관할이던 101동과 106동, 상가동 등이 해운대구 반여 4동으로 편입돼 행정구역이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공공기관 사업 예산안을 1조 8,22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4억 원 줄였습니다. 시의회는 부산시가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사업을 과도하게 떠넘긴 경향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사업 이관과 축소, 폐지를 검토해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1단계 혁신 로드맵에 이어서 2단계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에어부산이 오는 27일부터 부산과 중국 하이커우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부산 하이커우 노선은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처음 개설되는 노선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항합니다.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주간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는 더 강한 한기가 몰려오겠습니다. 입동인 내일 아침 기온은 9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은 대기질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절기답게 내일부터는 한층 더 쌀쌀해집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조금 더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